안녕하세요, 픽스호입니다. 가을이 되면 고소하게 구운 은행을 간식이나 음식에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은행은 혈액순환과 기억력, 기관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력과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대부분 성분을 표준화한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우리가 구워 먹는 은행 열매와는 성분과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 열매를 많이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치매와 혈전을 예방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은행 열매에는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복통, 의식변화 심한 경우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생은행은 물론이고 익혀 먹은 은행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어서 구웠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은 은행구이의 영양적인 특징부터 은행잎과 열매의 차이, 은행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과다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독 증상까지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은행은 열매일까요? 우리가 흔히 은행 열매라고 부르는 것은 식물학적으로 일반적인 과일과는 조금 다른 은행나무의 씨앗이에요. 겉에 물렁한 외종피를 제거하고 단단한 껍질 안쪽의 배유 부분을 익혀서 먹게 돼요. 은행은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있어서 볶음과 꼬치, 전골, 삼계탕, 갈비찜 같은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요. 다만 식재료로 사용된다고 해서 양에 제한 없이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은행 씨앗에는 긴코톡신이라고 불리는 신경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은행구이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은행은 주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재료로 볼 수 있어요.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 칼륨과 비타민, B군 등의 영양소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은행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몇 알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특정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은행의 가치는 고소한 맛과 식감으로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데 두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은행을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은행이 기억력에 좋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은행잎 추출물과 관련돼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은 은행잎의 특정 성분을 일정한 비율로 가공한 제품이에요. 반면 구워 먹는 은행 씨앗은 영양 구성과 독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잎 추출물의 연구 결과를 은행구이의 효능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은행구이를 먹는다고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치매가 예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건강을 위해 일부러 섭취량을 늘릴 이유도 없어요. 은행잎 추출물 역시 모든 사람에게 기억력 개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약물과 상호작용하거나 출혈 위험 등의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은행 열매와 은행잎 건강기능식품은 이름이 같아 보여도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해요.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을까요? 은행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가 강해요. 하지만 이 역시 주로 은행잎 추출물에 관한 이야기이며 은행구이를 먹는다고 혈전을 예방하거나 동맥경화를 치료한다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특히 혈전 예방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이 은행잎 보충제까지 함께 복용할 때는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해요. 은행 열매를 음식으로 소량 먹는 것과 고농도의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지와 카레에 좋을까요? 은행은 전통적으로 기침이나 호흡기 불편과 관련해 사용돼 왔어요. 그러나 은행구이가 카레를 직접 줄이거나 천식과 기관지 질환을 치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기침과 가래가 있을 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목이 일시적으로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은행 자체의 치료 효과로 보기는 어려워요.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숨이 차고 쌕쌕거림, 흉통, 피 섞인 가래가 나타난다면 식품에 의존하기보다 원인을 확인해야 해요. 은행을 많이 먹으면 왜 위험할까요? 은행 씨앗에는 4-5메틸피리독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긴코톡신 또는 MPN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분은 비타민 B6의 생성과 대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비타민 B6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데 긴코톡신의 영향이 커지면 신경 전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경련을 포함한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은행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구토와 복통, 설사, 졸림, 의식 저하와 경련 등이 보고돼 있어요. 섭취한 양과 연령, 체격,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증상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적은 양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양의 은행을 먹은 어린이에게 구토와 설사 뒤 반복적인 경련이 나타난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어요. 은행을 구우면 독성이 사라질까요? 은행은 생으로 먹기보다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기본이에요.
가열하면 일부 독성 성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은행을 볶는 조건에 따라 긴코톡신과 다른 성분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고, 실제로 구운 은행을 먹은 뒤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돼 있어요. 따라서 익혔으니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피해야 해요. 생은행은 섭취하지 말고 익힌 은행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은행은 하루 몇 알까지 먹어도 될까요? 은행은 성인은 하루 10알, 어린이는 3알이나 5알까지 먹어도 괜찮다는 정보가 흔하게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연령과 체격, 은행의 독성 성분 함량, 한 번에 먹은 양과 개인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안전 개수를 정하기는 어려워요. 같은 개수를 먹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린이와 경련 병력이 있는 사람처럼 더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특정 숫자를 안전선으로 믿고 그만큼 채워 먹기보다 충분히 익힌 은행을 아주 소량만 가끔 음식에 곁들이는 방식이 더 안전해요. 어린이에게는 건강 간식처럼 따로 챙겨주지 않는 것이 좋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해요. 간질이나 경련 병력이 있는 분, 비타민 B6 부족 위험이 있는 분도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은행은 어떻게 익혀 먹을까요? 은행의 겉껍질을 제거한 뒤 팬에서 굴려가며 속까지 충분히 익혀주세요.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껍질이 터지면서 튈 수 있으므로 밀폐된 용기 안에서 무리하게 가열하지 말고 화상에도 주의해야 해요. 은행 껍질이 갈라졌다고 해서 내부까지 완전히 익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겉면만 빠르게 익히는 것보다 속까지 열이 전달되도록 조리하는 것이 좋아요. 조리된 은행은 간식으로 여러 알을 연속해서 먹기보다 삼계탕이나 볶음, 찜과 같은 음식에 소량만 곁들이세요. 남은 은행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계속 집어먹는 방식은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쉬워요. 은행차로 먹으면 더 건강할까요? 구운 은행을 으깨 따뜻한 물에 넣는다고 독성이 없어지거나 기관지 치료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은행차도 결국 은행 씨앗을 섭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한 은행의 양을 따져야 해요. 은행을 갈거나 으깨면 몇 알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해요. 기침이나 목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따뜻한 물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우선이에요. 은행차가 천식이나 가래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약이나 진료를 대신해서는 안 돼요. 은행 겉껍질도 주의해야 할까요? 은행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열매에 물렁한 겉부분을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에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은행 씨앗과 식물의 일부 성분은 심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고돼 있어요. 은행을 손질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손질한 뒤에는 손과 도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물집과 발진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만지지 말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은행 중독은 언제 발생할까요? 은행을 많이 먹은 뒤 바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몇 시간이 지나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보고된 사례에서는 섭취 후 수시간 안에 구토와 복통, 졸림, 의식 변화와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은행을 많이 먹은 직후 괜찮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섭취량이 많았다면 이후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은행 중독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을 먹은 뒤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어지러움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섭취하지 마세요. 언제 먹었는지, 대략 몇 알을 먹었는지, 생으로 먹었는지, 익혀 먹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집에서 억지로 토하게 만들거나 임의로 비타민이나 약을 먹이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특히 어린이가 많은 양을 먹었거나 증상이 나타났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야 해요. 손발 떨림, 심한 졸림,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 반복적인 구토, 경련이나 호흡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 도움을 받아야 해요. 의료기관에서는 섭취량과 증상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경련 치료와 함께 비타민 B6 계열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요. 은행 중독 사례에서 비타민 B6 관련 치료가 사용된 보고가 있지만 이는 집에서 임의로 시행할 치료가 아니에요. 은행은 누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어린이예요. 체격이 작고 은행의 신경독성 성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둘째, 경련이나 간질 병력이 있는 분이에요. 은행의 긴코톡신은 신경계와 비타민 B6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의료진과 상의하는 편이 좋아요. 셋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이에요. 은행 씨앗과 관련한 안전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독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넷째, 은행이나 유사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이에요. 은행을 먹거나 손질한 뒤 발진과 부종, 호흡 불편이 나타났다면 다시 섭취하지 말고 확인해야 해요. 은행을 건강하게 먹는 핵심,
은행의 효능만 보고 많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은행구이와 은행잎 추출물은 서로 다른 것이며 은행잎 관련 연구 결과를 은행 열매의 효능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생은행은 먹지 말고 익힌 은행도 독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식품처럼 매일 정해진 양을 챙겨 먹기보다 음식에 충분히 익힌 것을 소량만 가끔 곁들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어린이가 간식처럼 여러 알을 먹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해주세요. 정리해볼게요. 은행은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 무기질 등을 포함한 가을철 식재료예요. 하지만 은행구이를 먹는다고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치매와 혈전을 예방하고 천식과 가래를 치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효능 중 상당수는 은행 열매가 아니라 표준화한 은행잎 추출물에 관한 내용과 섞여 있어요. 은행 씨앗에는 비타민 B6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긴코톡신이 들어있어 많이 먹으면 구토와 복통, 의식 변화와 경련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열하더라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은행은 피하고 충분히 익힌 은행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은행을 먹은 뒤 반복적인 구토와 심한 어지러움, 손발 떨림, 의식 저하, 경련이나 호흡 이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